근데 김진욱 대변인, 그 국회를 이제 국회의장, 우원식 국회의장도 원래 공간이 한남동에 있는데 국회의장 공간이 어젯밤 11시쯤에 국회에 도착했는데 바로 정문이 좀 안 됐으니까 실제로 저렇게 우 의장도 빈틈을 찾아서 국회 담장을 넘은 모양이에요. 아니, 지금 국회의 의장을 맡고 있는 국회의장까지 저 담을 저렇게 월담을 해서 들어가야 될 정도였다면 다른 사람들은 어땠겠습니까? 지금 그 우원식 국회의장뿐만 아니라 이 이재명 대표, 정동영 의원, 많은 사람들이 다 저렇게 담을 넘어서 들어갔습니다. 왜 담을 넘어 들어갔습니까? 좀 전에 자료 영상 나왔듯이 갑자기 그 대통령께서 비상계엄 선포하고 한 30분 뒤에 국회의 출입문을 경찰들이 다 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가서 본인이 나는 국회의원이다, 나는 국회 직원이다 라고 얘기를 해도 아무도 들어갈 수 없도록 철저하게 통제를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결국 국회 안에 들어가야 되는 입장에서 보면 저렇게 월담을 할 수밖에 없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67세입니다. 예. 57년생이에요. 그런 국회의장도 본인이 국회의장이다. 내가 국회의장인데 나 들어갈 수 있게 해라. 문 열어라. 라고 했지만 경찰들이 결국은 열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렇게 담을 넘어서 국회 본회의장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아까 내란죄를 말씀 나왔는데 내란죄에 보면 이게 국헌 문란 행위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헌 문란 행위라는 것이 뭐냐? 여기에 보면 헌법으로 만들어진 기관에 설법으로 만들어서 설치된 국가기관을 이 강압에 의해서 전복 또는 권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이 국헌 문란인데 지금 국회의장이 국회에 못 들어가는 저 행위,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못 들어가는 행위, 이런 것들이 내란죄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헌 문란이 아니면 무엇이 내란죄에 해당되는 사안이냐라고 본다면 지금 어제의 상황은 명백히 지금 이런 증거 자료들로서 내란죄가 성립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만 담을 넘은 게 아니라 보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박찬대 원내대표도 담을 넘었고 국회 본회의장으로 들어갔는데 박찬대 원내대표는 뭐 다친 것으로도 전해졌고 그 이재명 대표요, 장혜주 변호사님, 아예 저 할 때 월담을 할 때 참 이런 표현 월담, 제1야당 대표 월담이라는 표현도 참 어색합니다만 일단 그 과정에서 또 유튜브 라이브 방송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 모습들을 또 많은 분께서 또 지켜보셨는데요. 사실 어제 이제 그 정치인들이 또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국회 상황을 또 생중계로 또 송출하는 그런 또 모습들도 연출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국민들께서 한밤중에 굉장히 불안감을 갖고 계셨고, 그리고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에 국회가 출입이 뭐 폐쇄되고 있다, 또는 뭐 신원을 확인돼 소수만 들여보내주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국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과연 국회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에 모일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불안감을 가지신 상태였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치인들이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국민들께 이 현장 상황들을 좀 전달을 해준 것으로 보이고요. 국민 입장에서는 계엄을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 국회의 권한이고, 그리고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또 믿음도 있으셨기 때문에 국회 상황에 대해서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있습니다. 민주당이 주장한 것 중에 어제 밤에 저희 특보 상황에서도 계엄군이 국회 경내, 그러니까 국회 본관 2층과 3층을 수색하면서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대표, 한동훈 대표를 체포하려 했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2시경에 군 병력이 국회로 난입을 했을 때 수방사 특임대가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 민주당 대표실을 난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체포 구금하려고 했던 시도가 되겠죠. CCTV로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 이재명 대표, 한동훈 대표, 의장 이 3명을 체포하는 체포대가 만들어져서 각기 움직였다라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CCTV를 제가 직접 확인을 했더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실, 거기를 유리창을 깨고 해머와 개머리판을 이용해서 유리창을 깨고 국회에 난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2층을 거쳐서 3층을 찾아다니면서 찾았던 그 행동을 보면은 아마 국회의장님의 그 회의 진행을 막으려고 진입을 막는 이런 행동이었을 걸로 짐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CCTV를 좀 돌려보니까 어제 국회 경내에 한 280여 명 정도의 병력이 진집을 했는데 그중에 몇몇은 아예 체포조, 우원식, 한동훈, 이재명 그러니까 국가의전서열에 위에 있는 사람들을 아예 특정해서 체포하라고 했다. 근데 오늘 보니까요, 응유천 부위원장님, 아예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수갑까지 공개를 했어요. 실제로 이런 수갑으로 체포조가 있었다. 근데 이게요, 저는 저 자체에 대한 이제 수갑을 아예 들면서 12시에 그래서 저 뒤에 있는 국민의힘 아니죠 민주당 의원들의 웃음, 묘한 웃음도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아니 저 707 예하 부대 최정예 부대가 이제 수갑을 입고 저렇게 그러니까 체포용 수갑으로 의심되는 걸 이제 민주당이 수거했다라는 건데 이게 제 편이 어떤지 저렇게까지 허술하게 계엄을 선포했고 대통령이 한밤중에 뭐 여러 메시지를 내면서 극소수만 아는 걸로 이제 계엄 선포한 계엄군을 국회 경내에 투입했다면 글쎄 수갑까지 저렇게 수거할 정도로 철수 과정에서는 뭐 어떤 얘기가 있어요? 저는 그게 좀 근본적인 의문이어서요. 그러니까 몇 가지를 아마 그 정황을 보고 저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수갑은 아닌 것 같고 약간 케이블이잖아요, 케이블. 예. 그 케이블이 원래 군인들이 어떤 용도로 휴대하고 다니는지에 대해서 일단 먼저 알아봐야 될 것 같고 그 여기 올 때만 휴대를 한 건지 원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범용 완전군장에 그 군용 케이블 타이가 포함되는 건지 일단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두 번째는 3층, 2층을 이제 찾아다녔다는 것인데 저는 약간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물론 진입을 해서 국회 경내를 다니는 것은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우원식 의장을 찾아다녔다. 이 부분은 전 납득이 안 돼요. 부의장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회 회의 진행은 문제가 없어요. 중요한 건 이제 의사정족수인데 사실 의결정족수 내지 의사정족수와 관련돼서 움직였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그 우원식 의장을 뭐 회의를 못하기 위해서 찾아갔다. 이 부분도 사실은 약간의 뇌피셜이 아닌가 아직까지는. 설마 개인적으로 뇌피셜이라는 건 이제 민주당의 일방적인 주장일 수 있고 나중에 몇 가지 이 관련 소식들을 정황을 갖다가 덧대어서 만들어낸 하나의 스토리 같고요. 물론 이제 앞으로 뭐 수사가 진행되든 진상규명이 진행되든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저 부분은 응당의 처분을 받아야 되겠죠. 근데 지금 저 부분을 이런 객관적 증거가 연결되는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말씀하시는 것조차도 국민을 불안케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동훈 대표도요. 이제 당 대표의 체포조와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밤 상황 한 라디오 인터뷰가 있었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정치 활동을 하게 되면 바로 계엄사에서 뭐 체포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감수해야 될 것이고 정치인은 당연히 그런 일을 하라고 있는 겁니다. 저희는 반드시 이 위헌 위법한 계엄령 선포 그것을 짧은 시간 내에 막아내겠습니다. 국민들께서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근데 실제로 체포조가 있었지만 체포에는 이르지 못했고 뭐 그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일단은 계엄을 건의했던 국방장관 수장 이 김용현 국방장관의 국회 장악은 일단 실패한 셈이 됐거든요. 쭉 만나보니까. 정치는 당연히 그런 것 체포 감수해야 된다. 이재명 대표 일부 매체에 따르면 체포조 첩보 듣고 몸을 피했다. 근데 체포조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어제 그 계엄사령관 명의의 공포가 11시에 이제 포고문이 나왔을 때 언론사에게 나와서 저도 이제 발빠르게 전화를 받고 출근하는 와중에 야 그럼 나도 이제 역사책에 나오는 것처럼 이런 언론사에도 계엄군이 들어와서 이 언론도 통제하는 건가라는 상황이 있었는데 일단 시작은 그 국회였고 국회도 이제 일단은 계엄군에서 철수할 수 있을 정도로 국회에서 일단 가결이 됐기 때문에 언론사도 그렇고 만약에 포고문과는 달리 그들의 행동에 대한 여러 문제, 체포조도 실제로 저렇게 수갑까지 이제 만약에 저기 케이블 수갑용이라면 놓칠 정도로 참 문제가 많았던 것 같기도 해서요. 어제 그 모습을 보면요, 뭐 포고령 1호라고 한 거 보면 아주 그거 살벌합니다. 그거 읽는 것만으로도 막 그렇게 막 그 전율이 느껴질 정도로 그 굉장히 그 살벌한 이야기들이 많이 쓰여져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집행해야 될 계엄군은요. 그걸 반드시 집행해야 되는 의지가 별로 보이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준비가 그 아주 맹탕인 그런 작전이었다 하는 건데 제가 오늘 그 한동훈 대표한테 확인을 했는데
본인을 콕 집어서 체포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던 건 맞다. 아하. 움직임이 있었던 건 맞다. 이렇게 확인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그리고 국회를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막 저런 식으로 개머리판으로 부수고 들어와서 난입을 하고 물론 이제 뭐 한두 사람 약간의 무슨 부상을 입었다고 하는데 뭐 특별한 그 아주 그 유혈 사태는 없었던 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아니, 그럼요. 예. 저런 작전을 지시한 사람들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예. 저런 작전을 지시한 사람은 책임을 져야 되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 당에서 그 김용현 국방부 장관 해임해야 된다 하는데 해임으로 그칠 사안이 아니고요.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그 뭐 죄목이 뭐 내란죄가 될지 무슨 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수사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말씀인즉슨 어쨌든 신조 부총장 말에 따르면 한동훈 대표도 이제 본인이 국회 경내에서 있었을 때 네. 사실 이제 당사에서 들어간 거잖아요. 한동훈 대표는 들어가서 이제 뭐 18명 정도 되는 그 한동훈 대표 가까운 의원들과 함께 이제 가결표 190명 안에 소속이 돼 있었는데 본인 체포 움직임을 확인했다. 그렇다면은 뭐 이재명 대표 의원식 의장도 마찬가지고 실제로 경내에 그 체포조 무장병력이 들어온 목적도 물론 본회의장 점거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대표들의 움직임을 일단 철저히 차단하는 게 목적이 있었다. 뭐 이런 유추도 좀 가능한 것 그러니까 같고요. 작전 계획에는 그런 게 있었으니까 저런 게 포착이 된 거죠. 그런데 그 작전을 실행하는 그 군인들의 어떤 실행력이랄까, 그걸 반드시 성사시켜야 되겠다는 의지랄까, 그런 건 또 이게 안 맞는 거죠 지금.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계엄 선포에 대한 대통령의 명분이 아주 약하다 보니 실제로 그게 전파되는 국방장관 밑으로부터 해서 군인들도 이걸 이 계엄군에 대한 계엄령에 대한 실행과 이 업무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계엄군에 대한 의지가 부족했던 것 같다. 수사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저 수사에게도 좀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